오늘도 엄청난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한여름이 되면서 휴가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런데 요즘에 자칫 놓치기 쉬운 세금 이슈들도 있습니다. 오늘 알찬 생활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비롯해서 이 시기에 알아두어야 할 세무 정보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안태환 세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7월에 예정돼 있는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됩니까? 네, 우선은 일단 대상자분들은 사업자가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될 겁니다. 이제 네. 일반 과세자분들이나 법인 사업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대상이 될 거고요. 간이과세로 사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 1년에 한 번 1월 25일 날 신고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로 과세 유형이 7월 1일부터 변경되시는 분들은 1월부터 6월 것까지를 간이과세로 해서 7월 25일까지 이번 부가세 신고 때 신고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예. 이번에 신고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이 기간 놓치면 또 안 되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통상 나와 있는 건 원래 7월 25일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뭐 이거를 연장을 할지 말지를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서 만약에 연장이 되면은 모든 업종이 연장되진 않을 거고요. 예. 일부 뭐 소상공인들이 많이 하는 자영업이나 이쪽 업종들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알아두셔야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25일까지 세금 신고와 납부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또 자주 하지 않다 보니까 네. 깜빡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 네. 연락이 와서 뭐 챙길 수도 있겠지만. 근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좀 쉽게 준비하려면 네. 어떤 점들을 잘 챙겨야 됩니까? 우선은 뭐 부가세 신고라고 하면은 증빙이 가장 중요한데요. 뭐 증빙을 어떤 걸 챙겨야 되냐, 뭐 이런 걸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요즘에는 전산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많은 납세자분들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내가 1월부터 6월까지 발행한 세금 계산서라든지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기반으로 세금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 이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 해당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 만약에 등록을 못 하셨거나 등록을 놓치셨다면 그러면은 이제 카드사에 연락하셔가지고 해당 기간 동안 카드 사용 내역을 받아서 납세자가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카드는 대부분 신청을 하시겠네요. 보통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은 사업용 카드를 내면 사업용 카드를 발급받으면은 당연히 등록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건 예. 살짝 오해이시고요. 개인 사업자분들은 사업용 카드를 발급받았을 때 홈택스에 들어가서 꼭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하셔야지만 그리고 그거를 홈택스에서 인증이 되어야지만 이후에 카드 사용분에 잡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시고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카드사에 연락하셔가지고 이거를 수기로 입력하시는 번거로움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업자의 경우는 또 인건비 지출도 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인건비 지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부가세도 많이 적게 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거는 부가가치 세법 얘기에 살짝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부가가치세에서는 저희가 인건비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직원한테 월급을 주거나 인건비를 줄 때 부가세 10%를 더 주지 않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부가세에서는 인건비가 공제되는 대상은 아니고요. 다만 이 인건비는 그러면 부가세 때 빠지지 않으면 어디서 빠지냐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나 3월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할 때 세금을 줄이는 혜택으로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방학도 있습니다. 이게 뭐 곧 중고등학생들은 좀 예외가 되겠지만 대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가게 되면 또 용돈을 많이 받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송금을 할 때 네. 뭐 아주 일상적인 부분인데 이게 지금 세금으로 잡히는 경우가 좀 있죠. 이제 많은 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특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 용돈을 받았는데 이거를 세금적인 이슈, 증여로 볼 것이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건 사회적으로 약간 이건 증여로 원래 실질은 증여지만 굳이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부분으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사회 통념적으로 월급이 아니라 용돈으로 뭐 매달 500을 준다.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매달 뭐 30만 원 받는다. 그럼 500만 원 받는 친구가 사회 통념적으로 좀 인정되긴 어렵겠죠. 이제 네. 그런 경우에는 이 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이건 증여가 아니냐라고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증여세 부과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걸리면 좀 막막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렇죠. 좀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어떤 점을 잘 챙겨야 됩니까? 일단은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뭐 10원 주고 뭐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줬을 때 바로 과세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10년 동안
일정 직계 뭐 가족 관계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한 거는 일정 금액만큼은 공제를 해줍니다. 이게 어떤 관계냐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배우자끼리에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왔다 갔다 한 거는 증여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 준 것도 증여로 과세하지 않고 있고요. 10년 동안? 네, 10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네. 징역공제를 해서 과세는 하되 빠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금액은 2천만 원으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예. 반대로 자식이 이제 경제활동에서 부모에게 용돈을 줄 수도 있겠죠. 이제 네. 그것도 10년 동안 5천만 원이 딱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사촌 이내의 혈족과 삼촌 이내의 인척까지는 1천만 원까지만 가능하고요. 그 외의 분들은 다 증여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근데 자녀나 가족에게 돈을 보내줄 때 뭐 여행비라든가 뭐 그 생활비, 필수 생활비다 이러면 좀 뭐 증빙이 되거나 네.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어떻습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소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일단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식에게 부모가 돈을 준다거나 했을 때는 일단 세무 당국에서는 이거를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증여를 추정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건 증여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 증여 같은데 만약에 증여가 아니라면 너가 소명을 해라. 소명해서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필수 생활비다라고 하면은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행비라든지 네. 뭐 휴가비를 준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상 필수 생활비에는 속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금액들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증여 공제 금액보다 커지게 되면은 10년 동안 금액보다 커지게 되면은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들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해외 여행 가셨을 때 네. 사고 싶은 물건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네. 많이 사게 되면은 면세한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면세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은 뭐 해외여행 갈 때 많은 분들이 면세점 많이 생각하실 거고요. 많이 네. 들리실 건데요. 이제 가면 이제 워낙 명품들도 많이 있고 보통 뭘 많이 사시는지 보니까 뭐 술, 향수, 담배를 가장 면세점에서 많이 사시더라고요. 네. 일단은 이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인당 현행 면세 한도는 800불입니다. 금액으로 하나로 계산되어 있지 않고요. 예. 달러로 이제 800불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2명이 여행 간다고 하면은 다 합쳐서 1,600불이 되겠죠. 하지만 제가 구매한 게 한 물건이 1,000불이다라고 하면은 800불보다 200불이 넘었기 때문에 이 200불에 대해서는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당 800불에 대한 것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술, 담배, 뭐 향수 같은 경우는 많이들 구매하기 때문에 요 800불보다는 800불을 이외로 하는 게 있어서 그 금액이 조금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미 구매하실 때 이런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세금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